유튜브 방송을 직접 하고 계시는 카메라 출동에 이상로 박사님을 모시고, 이상로 박사님이 요새 장애 집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상로 박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정말 가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연단에 오르면 제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어떻게 이재명 이후, 애프터 이재명 이후의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즉, 윤석열, 이재명 이후 대통령 만들기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 제목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기자니까 뉴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통화 스와프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정한 시점에 돈이 필요할 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이너스 통장을 꺼내쓸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됩니다. 영국하고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외환 위기에 빠질 위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이 부족하면 미국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필요하면 자기도 일본 돈을 찍고 영국 돈을 찍어서 미국의 연방은행에 갖다 주면 달러로 바꿔주는 것이 통화수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달라는 것인데 아주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보내주는 시그널입니다. 너희들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또다시 IMF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는 IMF로 갈 수 있어. 3,500억 불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3,500불을 주겠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가 먼저 저쪽 미국 측에 요구한 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가만히 본 겁니다. 일본이 한 5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는 한 3천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스코틀랜드가에 가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3천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민간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고 나면 정부가 보존해 주겠다 라고 하는 지불 보증으로 생각하고 3천억 불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덜컥 야, 그러지 말고 현금으로 가지고 와. 왜 우리 미국이 돈을 꾸냐? 미국이 거지냐? 현금을 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일본의 총리가 어떻게 합의문을 쓰느냐를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일본은 덜컥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현금으로 주는 방법은 미국이 계좌번호를 주는 겁니다. 야, 시티은행에 계좌번호를 주면 그걸로 어떤 프로젝트별로 야, 여기는 뭐 1,000억 달러 집어넣으면 45일 내에 그 돈을 전부 그 계좌로 입금하기로,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은 그래도 되는 게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1조 5천억 정도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5천억 달러 정도로 투자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외환 보유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번 기회에 일본은 한 5천억 달러 정도를 떨어내는 것도 일본 정부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 외환 보유가 4,100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처음부터 말을 잘못한 겁니다. 처음에부터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일본은 5천억 달러 정도 한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3천억 정도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현금 투자가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지불 보증을 해주는 거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3천억 달러 정도 투자해 라고 호기를 부렸습니다. 자, 이제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협상할 때, 야, 계좌번호 줄 테니까 언제 어떻게 돈을 보낼 거야? 현금으로 보내줘. 그러니까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을 하고 오지 못한 겁니다. 트럼프하고 끝났을 때 협상문에 사인하는데 섭전 안 해서 그냥 나왔어요. 그 순간 기자들이 물었죠. 그 대통령 대변인한테, 아니 왜 그 협상을 했으면 사인문이 없느냐? 그랬더니 협상문 사인하지 않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최근에 이재명이는 뭐냐고 그러냐면, 내가 왜 사인을 합니까? 나는 방어했어요. 방어하고 왔다는 거예요. 뭔 방어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양아치들의 특징은 뭐냐면, 곧 드러날 거짓말로 판명될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통화 수업이 거절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는 IMF에 또다시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뭐냐면, 어제 그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물론 TV를 보고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방송 3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법은 민노총이 우리나라 모든 방송사들을 다 편성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방송하겠다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준석이 그거 별거 아니야,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본인이 이렇게 국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이준석이 대단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나는 대단해요,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준석이가 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좀 마시고요. 나 이준석이 왜 대단하냐면, 만약에 내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나가라고 그럴 때 그냥 나갔으면 지금 난리 났다. 다 완전히 장악됐다. 하지만 나는 나가지 않았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날 대단하지 않지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준석이는 대단합니다. 나는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킬 겁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뉴스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제목, 이재명 이후의 대통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관한 겁니다.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광장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장에서는 그냥 윤석열 만세, 탄핵 반대,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이것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외친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래놓고는 대통령 때 선거가 되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우리는 국힘당 후보를 찍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우파 정당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저한테 뭐 욕을 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절대로 우파 정당이에요. 국민의힘은 우파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온 정당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장동혁이가 국민의힘 대표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장동혁이는 이재명 가짜라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가짜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 하면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우리 여당의 후보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여당 지역단체장들 수사를 하고 있다, 탄압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쪽에서만 집회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가짜야, 뭐 부정선거했어, 이재명 가짜,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너는 진짜 대통령이야, 정당하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떡을 좀 나눠 먹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훔쳐서, 알고 있어요. 도둑질해서 정권을 훔쳐왔어.
미안한데 나 좀 나눠주라. 조금 나눠주라. 너 훔친 거 나 좀 나눠주라. 이게 장동혁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 국민의힘 정당을 지지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나 내년에 저 서울시장 선거에 또 뽑을 것이냐, 국민의힘 당을 밀어줘야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앞장서느냐? 여기 이렇게 와주신 분들은 앞장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저처럼, 그리고 민청무님처럼 이렇게 연단에 올라온 사람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입니다. 이게 대중들 앞에서 올라와서 그 견해를 말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광화문이건 시청이건 어디든 간에 연단에 올라온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윤석열 만세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구속,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이런 얘기만 했어요. 이거는 안 돼요. 이제 이 연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는 저를 포함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연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재명 이후에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이후에 대통령을 만드는 데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을 규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애프터 이재명 이후에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그룹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전되는 사항, 그 그룹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룹이 움직이고 있다는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때마다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구호하고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뭐냐? 여기 연단에 올라온 사람들이 다음번 대통령 만드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저는 연단에 올라온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을 결성하겠다. 그런 그룹을 결성하는 일을 시작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온 그래서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구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구호를 하겠습니다. 구호는 이재명 가짜입니다. 자, 세 번입니다. 이재명 가짜!